네, 중국 증시가 시작이 됐는데 약간 또 눌려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아시죠? 기술주가 강세임을 보인 거, 특히 이제 알리바바 때문에 뭐 엔비디아 협력 소식도 있고 우리나라 로봇주 강세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AI에 530억 투자를 또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 상당수 좀 신고가 경신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약간 쉬어도 이런 기술주 강세, AI 관련주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수 전반적인 흐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여의도 포커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예고를 해드렸는데 제 옆에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들 쭉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의도에서 온 게 아니라 종각에서 왔는데요. 종각에서 오셨어요. 네, 어떡하죠? 종각 포커스로 오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각에서는 요즘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핫한지 좀 네. 말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최근 그 9월 FOMC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된 이후에 워낙 이제 ETF 그리고 이제 금리 흐름 이런 부분 잘 보실 테니까 네. 국내 상장 채권형 ETF 흐름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국내랑 그리고 해외랑 이렇게 나눠서 일단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네. 채권 ETF는 미국채 30년입니다. 예. 미국채 30년, 미국채니까 미국채는 알겠는데 30년은 뭐지? 30년은 만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마 저희는 듀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30년 뒤에 찾는 거. 그렇죠. 예.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금리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예. FOMC에서 특히 트럼프가 금리 인하 해줬으면 좋겠어. 파월, 너 빨리 금리 인하 안 해? 뭐 해? 이렇게 강하게 푸시업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채 30년을 중심으로 채권 ETF 투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자금을 모집을 했고요.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내용은 살짝 틀리겠지만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물 채권 ETF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오. 특히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기 직전에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 시장은 여기서 좀 횡보하겠네 또는 조정받겠네라는 마인드가 좀 팽배하면서 뭐 2년에서 3년짜리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만기가 굉장히 짧은 MMF형 ETF에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렸었는데요. 단기 자금 예, 그렇습니다. 단기 자금 쪽으로 예, 많이 쏠렸었는데요. 예. 미국은 좀 중장기물, 즉 미국은 기준금리를 많이 하락시킬 거니까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듀레이션 배팅을 할 수 있는 장기물 중심으로 자금이 몰렸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만큼은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할 거야. 그렇지만 금리 인하 할 거니까 약간 단기물 또는 2년에서 3년, 뭐 중기물 정도로 자금이 집중됐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인기 있다는 미국채 ETF 네. 관련해서도 바로 좀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채 30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 얘기는 제가 2021년에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에 들어갔을 때에도 네. 야, 미국은 금리 인하 할 거야. 금리 인하 할 거니까 미국채 30년이 최고야 라는 얘기를 4년 전에도 했었고요. 3년 전에도 했었고요. 2년 전에도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지친 건 사실인데 뭐 어찌됐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 뭐 파월 의장 얘기를 이따가 뒤에서 드리겠지만 이번 인하가 경기 침체에 따른 인하가 아니라 보험성 인하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드디어 미국채 30년에도 좀 해뜰 날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예, 미국채 30년 ETF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낯설겠지만 채권의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 부분만 갖고 만든 스트립이라는 또 본드가 있거든요. 참고로 스트립이라는 본드는 스트립, 저기 써있네요. 스트립이라는 본드는 아무래도 쿠폰 이자가 없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쿠폰 이자 있는 것보다 더 깁니다. 즉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금리 인하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스트립 채권인데 뭐 레버리지나 이런 거 빼고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쿠폰을 뺀 원금만 해당되는 이 채권 ETF가 최근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그리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그 다음으로 수익률이 좋았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뭐요? 미국채 30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기 때문에 보통 주식이라면 환해질 안 하거든요. 환해지를 안 하고 그 나라 환율에 대한 배팅도 성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환해지를 좀 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처럼 원화가 약세일 국면에서는 환해지를 해놨으니까 약간 아쉽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환해지 않은 미국채 30년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 건드려 주셨어요. 아까 네. 브리핑에서 네. 이제 오늘 환율 야간도 그렇고 네. 시장에서 1,400원 네. 뚫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좀 워낙 약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네. 부분 궁금했는데 네. 또 그런 부분으로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거네요. 네, 전략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찌 됐건 나는 금리 배팅 할 거야. 네네. 트럼프는 미국 금리를 굉장히 많은 폭으로 인하시킬 거야. 그렇지만 원화는 약세로 갈 거야. 이런 슬픈 전망을 하신다면 예, 미국채 30년 환해지 안 돼 있는, 환해지는 뒤에 H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이 예. 말이 안 붙어 있는 그런 채권 ETF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채권은 아시죠?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 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ETF는 굉장히 제목은 긴데 네임은 네. 긴데 아주 그 중요한 특징들을 제목에 다 써놔가지고 네.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네네네. H는 이제 환 네, 관련이다, 환해지. 해지다 이런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ETF도 정말 그 자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최근 관심 많이 가져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모셨으니까 네.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들 네. 좀 여쭤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연일 잘 가다가 네. 살짝 쉬었는데 네. 매번 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미래세 자산운용으로 이직한 지가 이제 석 네. 달 조금 넘었는데 네. 이직하자마자 뭐 세미나 할 기회가 좀 생겨서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3,500 정도 보고 있었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우리나라 수출이 살아난다. 뭐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난다. 그리고 어찌됐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소비도 살아난다. 그런 데다가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 뭐 K 컬처라든지 K 화장품이라든지 K 반도체라든지 K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거다. 거기다가 상법 개정안에 따른 주주 가치를 올리려는 정책들이 계속 연이어 등장할 거니까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끝났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3,500을 얘기했거든요. 3,500. 예. 네, 근데 다 왔어요. 예. 어떡하죠? 목전이에요, 지금. 예, 어떡하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뭐 새로운 얘기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 결국은 새로운 스토리가 저는 뭐니 해도 뭐 반도체 좋은 거 이미 노출되어 있고 AI 이미 한국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주도주가 뭐 조방원 다시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방원 다음에 사람들은 또 그 수식어도 잘 붙이는 것 같아요. 네네. 금반지라고 표현을 네네네네. 했어요. 네, 그래서 금융, 반도체, 지주 회사. 네네네. 네, 그리고 최근 더 부각받는 건 이제 반도체였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다시피 3차 더 센 상법 네. 개정 네. 이런 부분으로 추가 동력을 받으면 좋으련만 네. 과연 어떻게 될지 네. 이런 것도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네. 여기서도 전략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저는 처음에 금반지라고 얘기를 해서 참고로 마케팅 쪽에서 저는 운용 쪽에 있고요. 예. 마케팅 쪽에서 금반지라는 키워드를 갖고 와서 예. 금에 투자라는 뜻이구나. 골드. 예, 집에 있는 돌반지들 예. 찾아가지고 종로 3가에 있는 금은방에 좀 팔아야 된다라는 예. 생각으로 했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금반지의 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3차 상법 개정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드디어 너희들 자사주 갖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소각해서 EPS를 올려라. 그렇죠. 이런 예. 의미고요. 예. 아직까지 이 소각에 대한 기준안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자사주를 취득하자마자 소각할 건지 1년 이내 소각할 건지 6개월 이내 소각할 건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자사주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금융주기 때문에 금반지의 금은 금융주에 해당되는 거고요. 반은 뭐니 해도 K 모멘텀의 으뜸은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AI의 핵심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봐라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G가 지주사입니다.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이슈가 가장 해소됐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당연히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 반지, 금융, 반도체,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하반기 3,500포인트를
서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캐털리스트, 강력한 업종이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 금융주랑 지주회사가 좀 부진하고 반도체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연말까지 꾸준하게 보신다면 금반지 이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반지 안 끼고 계시네요? 이 금입니다. 요즘은 화이트. 요즘은 저희한테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금뿐만 아니라 은도 한번 실버까지. 투자해. 왜냐하면 금 가격과 은 가격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은도 한번 투자해 보면 어떠냐.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방송을 출연해서 이런 금과 은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드디어 백금. 네. 플래티늄이랑 백금도 지금 쇼티지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면 이 금리 떨어지는 만큼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요. 돈의 가치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골드, 실버, 커머더티 이런 것들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반지는 금융 반도체 지주회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실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플래티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뭐 실버 예금도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실버바 모으기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 알려주시기가 되게 좋네요. 근데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에브리띵 랠리라는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금, 은, 뭐 백금 뭐 난리 났네요. 이러니까 꼭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나는 돈을 잃지 않는 거네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근데 뭐 뭐니 해도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솔직히 많이 걱정돼요. 부동산 가격도 저도 이제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 실물 자산으로 넘어갈 텐데 실물 자산으로 넘어갈 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으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 자금들이 자꾸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목격이 되고 있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시원스럽게 내리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고민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하긴 증권사에서도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좌충우돌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도 어쨌든 부동산 쏠림 현상을 좀 없애기 위해 노력은 하는데 좀 잘 돼야 되고 말씀해주신 3차 상법 개정도 자사주 매입서 소확하는 흐름들이 좀 잘 나타나야 되는데 어제 KCC 많이 빠진 거 아시죠? 갑자기 입이 또 발해 이런 소식 때문에 뭐 이런 데 계속 나오면 좀 문매를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사주를 좀 소각해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상장된 주식이 100주고 그중에 한 100만 원만큼 1년에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 10주가 자사주라고 가정한다면 이 10주의 자사주를 소각해버리면 상장 주식 수는 90주가 되는 거고요. 이익은 100만 원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EPS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EPS가 올라가면 PER, 배수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자사주 갖고 소각 목적으로 쓰기보다는 그걸 뭐 교환사채의 목적물로 쓴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KCC는 17% 급락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떨어집니다. 어쨌든 대세의 흐름상 이제는 뭐 주주들이 다 그런 심리가 표현되는 것 같아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본부장님은 3,500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지속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는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기회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는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뭐 제가 ETF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특히 뭐 주식에 대한 선호가 금리가 떨어지니까 또 금리 민감도가 높은 그런 업종이나 그런 ETF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배당주고요. 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 고배당주고요. 심지어 고배당주 중에서는 최근에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자사주 소각이었지 않습니까? 같은 배당주인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런 종목의 웨이트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고배당주 ETF도 등장을 할 정도로 지금은 고배당의 전성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금리에 가장 민감한 업종 ETF가 리츠입니다. 리츠. 제가 방금도 아파트 얘기를 살짝 드렸던 이유가 이 리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건데요. 결국은 리츠라는 상품은 빌딩이나 오피스 빌딩이나 뭐 창고 같은 것을 자금 조달을 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라든지 이익의 90%를 배당으로 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본 조달 비용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낮아지게 되고 자본 비용 조달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좀 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리츠 쪽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니까 고배당주, 리츠 이 두 가지도 최근의 시장 상황과 함께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금리 변동에 대한 그 리스크가 이런 부분을 좀 해지하면서 갈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네. 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뭐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게 있나요? 근데 네. 이거는 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네. 나는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금리 변동부 채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있긴 있네요. 또. 네, 금리 변동부 채권밖에 없고요. 이 금리 변동부 채권은 3개월 또는 한 달마다 금리를 시장금리 또는 인플레이션율에 맞춰서 조정해주는 그런 류의 상품인데 아마 이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채권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듀레이션 배팅을 하게 됩니다.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채권에 투자했을 때 만기까지 회수하는 금액의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또 채권 매니저의 영역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일반 너무 분들은 어려워서. 접근하시기 좀 어려울 테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기간에 좀 해지를 하고 싶다 또는 동참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만기가 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제 30년과 30년? 같은 좀 만기가 긴 채권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만기 긴 채권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해 주셨고 네. 앞서서 이제 고배당 월급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는데 좀 네. 액수가 크게 들어오는 네네네. 그런 고배당이나 네. 리츠 네. 예,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제 글로벌과 국내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ETF 전략을 네. 또 현명하게 짜실 테니까 네. 본부장님의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나 기업, 네.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까요? 네. 실은 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또 다른 채널 가서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거기서 늘 말씀드리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방원 중심으로 대응을 계속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방원. 예, 실제로 조방원을 제외한 나머지 테마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답이 안 나와요. 휴머노이드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개인 개별 종목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 최근에 어찌됐건 조방원이 넘버스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뭐 조방원 중에 뭐 조정을 받는다 어떤 특정 섹터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으로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리고 뭐 반도체는 워낙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시는 거니까 반도체는 디폴트로 하시고 조방원 눈여겨보시다가 뭐 하나라도 뭐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너무나 고민이 많아요. 아직도 S&P 500, 나스닥 100 좋거든요.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빅테크 종목, 빅테크. 저희는 뭐 빅테크 탑 10이라고 불리우는데 예. 빅테크 탑 10 중심으로 접근하시든지 아니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100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테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스닥 100 비중 중심으로, 나스닥 100 중심으로 접근하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무섭습니다. 중국이 또 알리바바 오늘 네, 빵 중국이 터졌잖아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네, 네. 결국은 AI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차이나 반도체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AI 시대에 가장 반도체. 헤게모니를 가져갔었고 달콤한 열매를 다 따먹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중국도 AI 시대가 열릴 거고 그런 관점이라면 중국도 AI 반도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AI 반도체를 이용해서 그 다음으로 팔란티어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돈 버는 기업들이 누가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리바바 같은 그런 기업들이 당장 수익을 낼 거니까 중국도 반도체, AI 그리고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뜯어본다면 뭐 하반기 이제 석 달 정도 남았는데요. 석 달 정도 남은 하반기도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드는 느낌이 중국 얘기가 아주 솔솔 나오고 네.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치고 나오네라는 생각 드는데 본부장님은 중국의 AI, 뭐 알리바바 그렇죠. 위시한 반도체주 관련주 괜찮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잘 나가는 종목 네. 계속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 네. 우리나라
2024년이라는 연말까지 조방은 좋은데 네. 빠르게 순환매 되잖아요. 그렇죠. 살짝 점수 깎였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원하는 종목을 좀 그래도 비중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중국에 대한 얘기들은 네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막상 중국을 투자해서 실패한 경험들이 많아서 선입관이 좀 많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AI 시대가 왔다. AI 시대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겠지만 그 다음은 중국이다. 그렇네요. 네. 네. 브리핑에서 이제 돈 남은 캐시우드 네. 언니가 네. 그 4년 만에 네. 이제 알리바바에 투자했고 네. 그 그룹이 이제 바이두 관심 네. 있게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캐시우드 언니랑 친하신가 봐요. 언니라고 언니? 예, 언니라고 부를 정도니까 사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시나 봐요. 아유, 네. 본부장님도 유쾌하시고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삼국의 투자 트렌드 네. 그리고 봐야 할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 좀 언급해 주셨으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잘 선택해서 투자 승률 높이는 AI 시대의 주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TF 전략도 자주 나와주셔서 해주실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최찬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